잠깐 종편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 고양갑이 후보가 누구였었죠? 문명순 후보였죠. 문명순 후보 나갔던 그 고양갑에 누가 당선됐죠? 심상정 후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이름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네. 나도 안 난다고 해. 진짜 안 나요. 그 사람이 이경환이에요. 변호사야 직업이. 나도 이제야 알았네. 떨어지고 나서. 근데 선거 낙선하고 6일 만에 다시 시사평론가로 돌아오는데 봐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구조인지 한번 볼래요? 이 사람은 명백하게 이 정파성, 진영성을 확실히 갖춘 사람이잖아. 공천돼서 선거 때 뛰고 선거 끝나고 6일 만에 다시 돌아올 때 사람들한테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미래통합당의 후보였던 사람이고 낙선자다는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송국에 다시 돌아와. 이경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패널들을 부를 때 이 방송 법 때문에 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진보 패널이네 뭐 보수 패널이네 이렇게 부르긴 하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 정파성 갖고 있는 사람이 일단 어떤 경력인지를 제대로 고지를 해줘야만 받아들인 사람이 미래통합당 사람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할 수 있거든요. 선거에 떨어지자마자 일주일도 안 되고 돌아와가지고 이경환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아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막에 정확하게 이경환 딱 막대기 딱 끊고 미래통합당 낙선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인권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송국에서 그렇게 해줬을 거라고 이경환하고 딱 막대기 치고 변호사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방송사가 훨씬 더 악랄한 거라고 봐요. 이경환 입장에서는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방송 출연 기회를 놓칠 일은 없잖아요. 근데 하루에 출연 방송국 몇 개 들면은 몇백만 원씩 벌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포기하겠습니까? 이경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 것뿐인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방송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정확하게 제어를 하든지,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다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가 훨씬 더 문제인 거예요. 섭외하는 놈들이 나쁘네요.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이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떨어졌는지 변호사로 다시 나왔는지 저도 몰랐어요. 종편을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사를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병민이 있어요. 병민이. 그 병맛. 김병민이라고 뭐 경희대학교 무슨 외래 교수인지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죠. 객원 교수. 안경 쓰네. 네, 말이 좋아서 객원 교수지. 그래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구나. 네, 조만간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걔는 거의 100급 유튜브 하더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네. 누구든 방송에 나와도 되죠. 근데 방송국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정확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싹 다 감춰주니까 그게 문제죠. 저는 종편에 나오는 사람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 패널이라고 해서 나오는 일부 출연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창석 씨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많이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니까 비중도 작아. 그러니까 출연하는 횟수나 발언 기회를 주는 것도 작은데 이런 그러니까 야당 지금의 미래통합당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많은 발언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자들이 누가 봐도 저건 중간에 어떤 무게를 잡는 그런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 의심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아니 뭐 총선이 압승으로 끝나서 그런지 자꾸 종편에서 보수 이런 식으로 토론을 붙이거나 진보 쪽에서도 맞아요. 굉장히 약한 패널을 부릅니다. 무슨 나와서 말도 못하는 사람 불러다가 토론을 시키는데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마차님이 가야겠네. 마차님 가야지 않겠어요? 저는 카메라 테스트. 가서 쌍욕을 해줘. 그래서 아니 생방송 나가가지고 쌍욕하고 퇴출되세요. 방송 허가 딱 이렇게 취소되게. 생방송에서 쌍욕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채널 A보단 낫지 않냐.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는 TV조선이나 채널이 이기잖아요 우리가. 생방송으로 같이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성비로만 따지면은 채널 A TV조선보다 훨낫지. 출연자들 몇 명이 또 그렇고 사실 이경환인가 하는 변호사랑 저랑 토론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 논리적으로 말해요. 청목 선생님이 대화 안 될 거예요. 청목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게 뭐 유튜브에서 무슨 뭐 이렇게 구독자나 늘려달라고 해야 되고 나는 그게 좀 억울하긴 하다. 아까 조국 장관 이 탄원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 연장 반대 서명, 구속 연장 반대 서명. 이 프로그램 아예 그냥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X 표시를 누르고 밑에 클릭해 보시면요, 이게 아예 제가 지금 이제 수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구속 연장 반대 서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에휴 참. 자 그렇다는 이야기 드리고 이경환 진짜 이런 뻔뻔한 놈들이 자 뻔뻔한 이야기였고요. 대구로 한번 가볼게요. 대구. 우리 미스 대구 진이 올라오셨고 대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대구 전문가 아니야 대구 전문가는 서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지 서울은 서울 사람보다 지방 사람이 더 잘하는 경우. 그러면 대구 전문가 제가 할게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대구 전문가 제가 할 말이 제일 많을 수도 하십시오, 있습니다. 하십시오. 하다가 대구시가 대구를 방역할 위해 출발지다 이렇게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우리는 대구가 노력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구가 지금도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인구 비기로 한번 따져봐요. 서울의 확진자보다 대구의 확진자가 10배쯤 많아요. 그 이유가 뭐게? 단순히 신천지 때문이에요? 초기 방역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확진자 대구를 빼고 나면 대구 경북 빼고 나면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5천 명도 안 돼요. 네. 3, 4천 명밖에 안 돼. 근데 자기들이 무슨 방역 한류의 출발지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초기 방역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죄송하다 사과를 못할 망정 방역 한류의 출발지라고 말해버리면 됩니까? 일단 뭐 대구에는 역학조사관이 한 명밖에 없었던 거. 지금도요? 지금 모르겠어요. 맨 처음 한 명부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대구 시장이 지금 계속 전 세계에다가 모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아사히 신문에서 이게 대구에 대해서 알면은 대구 시장이 한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대구에 누가 왔습니까? 21일 동안 정세균 총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건 정세균 총리가 왔고 이런 병원 시설에 대해서 협상이나 그걸 누가 다 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동산병원에 건강보험료 20억 원을 미리 던져줬습니다. 돈입니다. 원래 사후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해라. 할 수 있는 다 줬단 말이에요. 그게 다. 건설 시장이 한 게 뭐 있어요? 거기 있는 의료진들에 돈 주는 거 늦게 줬잖아요. 바쁘다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자원봉사라고 하신 분들이 무슨 말이 많냐. 그리고 그 시민들이 돈도 우리 재난지원금 늦게 온다고 1인 시위하니까 건설 시장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는 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하나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대구가 K 방역 발원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공무원들의 사고 방식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게 철저하게 권영진이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대구시청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구시장한테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용으로 만들어낸 그냥 단어의 조합일 뿐이지 사실관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이나 뭐 김경수 지사나 이런 정도의 어떤 인성이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의 수장이었으면 제일 먼저 나올 메시지는 현장에서 고생한 공무원들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협조해 준 시민들 감사합니다. 시민들 덕분에 우리가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나오는 메시지가 제일 당연한 거예요. 아니 어제 나왔어요. 근데 이게 K 방역 이런 딴 소리가 나오는 건 시장님 봐주세요. 시장님이 최고예요라는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상황은 볼게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월 30일까지예요. 네. 어제까지. 6,852명으로 국내 전체 확진자 1765명 중에 64%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망자도 167명에 이릅니다. 지금 초기 대응 실패해가지고 입원도 못 해보고 집에서 사망한 확진자가 17명이에요. 그런데 방역 한류 출발지는 대구다. 어처구니가 없네. 이건 K9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또 다 확진시켜놓고 죽여놓고 나서 이거를 이겨냈으니까 방역 한류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방역 한류가 되려면 최소로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끔 최소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끔 한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 환자 중에 3분의 2가 대구고 사망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방역 관리의 출발지라고 말하면 정말 개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 말이 메디시티. 그러니까 메디시티라고 통보를 한 게 뭐냐면 메디시티는 원래는 의료 관광하고 성향으로 한 건데 메디시티라고 또 포장을 해 방역 완료했다가요. 어제 나온 거 가지고 요즘에 이게 유행하잖아요. 이거 덕분에. 네. 이거 아시죠? 대통령께서 항상 덕분에도 하시잖아요. 어제는 또 자기 페이스북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게 지금 대구에서도 좀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신에서 대구시장을 인터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인터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외신 기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는 외신이 민족 정론지가 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권영진이 이런 짓을 했다. 뭐 아파 있는 동안에 노원구 자택이 있었다. 서울에 있었다. 대구에 있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을 실을 수도 있는 거고 하물며 제가 최근에 그 권영진이 쓰러졌을 때 밀착 카메라를 다시 한번 봤는데 아주 기막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권영진이 이렇게 엎혀가잖아요. 네. 이렇게 손을 맞잡고 간단 말이에요. 네, 정신이 네, 있다는 이야기죠. 네. 잠깐 그 옆 주위 사람들이 여기서 내려서 갈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러니까 아니야 계속 가. 계속 가를 합니다. 아이고.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더 열받는 게 뭐냐. 대구 사람들은 권영진이 수습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거는 아마 모르긴 해도 약간 여론 조작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에다가 권영진 그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옮기면 잘라갔어요. 자른다고 삭제한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이진년 의원이 내가 알거든요. 옛날부터 선거할 때 알는데 그 정도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쓰러지거나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의 내공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또 이진년 의원을 또 고발하게 말고 고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지금 현장에도 자기가 다 한 거고 자기는 천사야 지금. 온화한 미소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성대모사 안 되네 죄송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민폐를 끼친 거잖아요. 심지어 총리가 거기서 몇 주 동안 21일 있었습니다. 3주 정도를 이게끔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 대구가 방역 한류라고 표현해버리면은 참 뻔뻔하죠. 실제로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그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사실 했던 거지. 대구가 뭐 노력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대구 공무원도 고생을 했겠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초기 대응 실패로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 피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도 모자랄 판에 그 방역의 한류의 이미지를 지들이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가장 잘못된 사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가지 더 있다면 그 구급대들 해단식을 했었어요. 전기 몇백 대가 왔잖아요. 그 해단식에 우리 권영진 시장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원래 그런 사야. 내가 봤을 때 진정성 1도 없어. 안 그러니까 하셨어요? 네. 보고 있으면 작은 박근혜의 청와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네, 권영진 똑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주위 사람들도 문제예요. 눈 가리고 코 가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영진은 손이 없으니까 발이 없으니까 왜 스스로 검색을 못 합니까? 그럼 주위 지금 평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본인 스스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페이스북만 봐요. 그 권씨 중에는요. 죄송합니다. 미안해라. 권씨 중에는요. 아이고 미안해라. 아이고, 참. 뭐 말을 못하게 해. 먼저 웃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지. 권씨 중에는 나를 충격에 먹게 했던 을사오족이 있고요. 또 권영진 같은 저도 있고요. 이 권율 장군 같은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킨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희한한 놈이네 진짜. 나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죄송합니다. 천목 권 선생님. 이상 권청목이었습니다. 그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